자, 근대화입니다. 근대화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154페이지 보세요. 근대화야, 근대화. 여러분, 우리 근대화란 말은 이런 말이다, 그죠? 근대화란 말은 우리 근대화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성, 합리주의, 그 사회적으로는 합리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요게 우리가 보통 근대화의 세 가지 어떤 징표라고 얘기를 해요. 합리주의, 산업화가 돼 있느냐, 합리주의가 통하느냐, 민주화가 돼 있느냐, 이게 근대화의 그 징표라 그러는데, 그럼 이게 이제 근대화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서구에서 우리가 잘 나가는 서구 사회들이 보통 이런 걸 구비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믿고 있죠. 합리주의가 통할 것이다, 산업화가 되어 있다, 민주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서구 사회의 어떤 가치들이 보통 근대화의 모습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근대화를 얘기할 때, 근대화가 뭐니라고 물으면은 서구 사회의 가치를 우리가 습득하는 것, 그게 이제 근대화를 바라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사회가 이 근대화에 다 성공한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근대화가 뭐니 그러면은, 여기 서구 사회가 맞지. 근대화는 뭐니 그러면은, 다르게 서구화다. 서구 사회를 닮아가는 것이 근대화라고 바라보는 그게 근대화론이야. 근대화론입니다. 근대화론이야. 근대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서구 사회의 가치를 담아가는 것. 근대화가 뭐니 그러면은 서구 사회의 가치를 담는 것, 그게 근대화, 이렇게 말한 것이 근대화론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회가 막 변동하는 과정에서 변동하는 과정에서 근대화가 됐단 말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이 앞에 우리가 봤던 진화론 있죠. 진화론이 바탕을 깔려 있습니다. 그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사회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모습이 서구 사회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진보가 되었고, 달리 말하면 서구화가 이루어졌다, 근대화가 완성됐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근대화의 서구 사회의 가치를 습득함에 있어서 성공한 나라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나라도 있어요. 달리 말하면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 못한 나라가 있는데, 성공한 나라는 이유가 뭐고 실패한 나라는 이유가 뭘까? 실패한 나라들은 근대화의 서구 사회의 가치를 담는데 실패한 나라들은 보통 내부의 역량의 문제다. 그 나라의 내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게으르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천성이 무지하니까 성공하지 못했다.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게 근대론자들의 기본 시각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좀 뼈아픈 부분이, 우리나라가 뼈아픈 부분이라는 게 아니라 일부 아주 극우적인 인사들이 이 이론을 악용해서 우리 식민지 근대화를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이 근대화론은 이제 이렇게 악용됩니다. 이게 이제 서구 사회의 가치를 닮아가야 되는데 내부 역량이 부족하면은 근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여유가 있는 우리 이웃 나라가 지금 비빌대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우리는 지금 능력이 좀 되니까 너희들 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준다고? 니네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너희들 도와준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게 식민지로 이렇게 일본이 있고 이게 이게 조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선 얘네들이 비빌대니까 우리는 귀찮지만은 니들을 도와주려고 어떻게 했다고? 식민지로 만들었다.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철도도 깔아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미개했던 인간들을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공장에서 일도 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단 거기 보시면 첫 번째에 근대화란 뭐니? 서구화 그 자체다. 그게
전통적인 요소는 빨리 벗어버리고 없애고 근대적 요소를 이식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두 번째 점에 근대화란 것은 내부 영향의 문제다. 내부 영향의 문제다. 세 번째 점에 근대화된 선진국가가 독자적인 발전 능력이 없는 저개발국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지? 그 밑에 단점, 문제점 보세요. 단점에 두 번째 점 보시면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3세계 국가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세 번째 점에 전통과 근대의 공존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더라. 제가 뭐예요? 전통적인 요소는 다 없애라 그랬잖아. 없앤다. 근데 그 분명히 공존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정하더라. 자, 그래서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어떤 근대론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으로 놓은 게 종속론이에요. 종속이론입니다. 자, 종속이론이 만들어지는 그 무대가 저 남미입니다. 남미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예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뭡니까? 미국 밑에 있는 페루, 아르헨티나 이쪽이다, 그죠? 칠레 이쪽에서 나타난 게 이게 종속이론인데, 이렇게 하겠죠. 종속이론은 우리가 이 앞에 근대론을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니네들의 어떤 내부의 영양 문제다. 게으르고 무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론이야. 아니야. 우리는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무능하지 않아. 게으르지 않아. 우리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왜? 착취당하고 있다. 착취당하고 있다. 누가 착취하는데? 우리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착취는 국가 안에서 지배급과 피지배급 간의 관계에서 지배급이 피지배급을 착취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야. 착취한 것은 꼭 그렇게 한 국가 안에서의 계급 문제만 아니라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에도 계급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자, 그래서 남미 국가이다, 그죠? 일종의 주변국가입니다. 주변국가. 이렇게 착취하더라. 이 중심국가 근데 미국이라든 이런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심국가들이 주변국가들을 끊임없이 착취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은 착취당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야. 어떻게 영양실조에 걸렸습니까?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원료를 뺏어가고 물론 형태는 수출의 형태를 띠지만은 거의 착취하는 수출이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원료를 착취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아주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 착취하는 거다, 그지? 원료도 착취하고 물건을 비싸게 팔아먹어서 또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종속관계를 끊어라. 이게 종속이론이에요. 종속관계를 끊어라. 왜 착취당하고 있는데 뭔가 종속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의존관계이기 때문에 착취당하고 있어. 그래서 빨리 끊어라. 그래야만 니네들이 진정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종속이론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거기 첫 번째 이런 말하고 있죠. 근대화론에서 근대화가 안 된 나라들이 국가 내부적인 영향에서 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반론이다. 두 번째 이런 말하고 있죠. 제3세계는 미발전이 아니라 저발.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제3세계는 이런 미자, 그 미자가 뭡니까? 아닐 미자야.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된 상태가 아니라 발전은 되고 있지만은 고단위의 발전이 아니라 그냥 영양실조에 걸렸다 이거 그죠? 저발전이라는 건다. 세 번째에 왜 저발전하느냐? 저발전의 이유는 중심적인 선진국이 주변부인 후진국을 착취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문 학업 문제. 그게 핵심입니다.
자, 제 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생 독립국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생 독립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서구 사회의 경제적인 풍요와 민주주의 특성은 단선적인 사회 발전 과정의 최종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인식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와, 쟤네들은 대단해. 우리도 쟤네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러한 서구식 발전 모델에 대한 동경이 깊어질수록 전통 문화의 특유한 가치는 과소평가 되겠다. 일종의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주의야, 사대주의. 이 신생 독립국 사람들은 지금 사대주의의 관점에 빠져 있어요. 그죠? 1번에 문화 간의 우위를 차를 인정하고 있죠. 2번에 문화의 다양성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다양성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3번에 문화의 발전을 진화론적 관점 맞습니다. 4번에 문명과 야만을 지금 지들 마음대로 구별하고 있다. 그죠? 비판적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틀립니다. 그렇게 보면 돼. 넘겨서 오케이. 오역상 가볼까요, 여러분? 1번. 갈 수 있다. 그죠? 누구야? 진화론이야. 4번. 이게 누굽니까? 기능론이야. 5번. 갈등론이죠? 11번. 요게 순환론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사회 변동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죠. 뭐 산업화 문제, 노동 문제, 임금 문제, 요즘 우리 이제 이 사회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다, 그죠? 노동 문제, 실업 문제들. 이것도 여러분 뭐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나중에 우리 기출 문제를 같이 보면은 뭐 좀 자료 분석 문제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는 상식에 기초해서 문제 풀면 돼요. 이거는 뭐 설명드릴 분 아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158페이지 보시면은 인구 변천 문제, 변천 과정 그림이 하나 보인다. 그죠? 아래쪽 158페이지 아래쪽에 인구 변천 과정이다. 그죠? 요거는 밑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 자체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가 나뉘어져 있어요. 요거를 위에 이제 그림으로 글로 표현한 게 오른쪽 박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고위 정체 과정으로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달리 말하면 뭡니까? 많이 놓은 대신에 많이 죽어요. 거꾸로 말하면 많이 죽기 때문에 많이 낳았다고 그러기도 그죠? 많이 죽으니까 많이 낳아야 돼. 왜 죽느냐? 왜 죽느냐? 물질적인 궁핍, 각종 재해, 그다음에 위생시설 나쁘고 뭡니까? 전염병 많고 등등. 옛날이다, 그죠? 산업혁명 이전 시대입니다. 두 번째가 2단계가 그 한자도 익히세요. 1단계는 다산입니다. 다산. 많이 놓고 많이 죽는다, 그죠? 1단계는 1단계.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다산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산은 같은데 사망률이 감사야. 사망률이 줄어들어요. 다산 감사입니다. 거기에 2단계 두 번째 점 보시면 한자로 다산 감사했다. 그죠? 다산이라는 것은 A는 많이 넣는 것은 여전하지만은 사망률이 떨어져요. 감사. 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나. 그래서 뭐 위생시설도 좀 좋아지고 의학도 발전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요인 보시면은 그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영양도 좋아지고 위생시설도 좋아졌다. 의학이 발전됐다. 산업화 초기 단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세 번째 단계가 사망률을 줄여서 감산소사예요. 감산. 출산율을 줄입니다. 왜요? 여성들이 엄마들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사회 진출. 여성들이 사회 진출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우리가 그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은 아무래도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 그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더라. 감산소사. 네 번째가 소산소사. 안 낳고 안 죽어. 안 낳고 안 죽어.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인들밖에 없어요. 아, 진짜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훨씬 우리나라 심각한 사회.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도 뭐 우리가 1 플러스 1이 만나가지고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0.9명입니다. 한 명은 안 나가니까. 한 명을 채 안 낳죠. 0.9명이니까. 한 명은 안 낳아. 우리 이는 게 여러분, 프랑스도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라 사는 우리나라 했던 이게 우리 현대 사회의 모든 그 문제점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일어나는 굉장히 우리는 벽동적인 사회. 하여튼 모든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종의 마켓 테스트하는 시장입니다. 이게 우리 소비자의 반응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고 아주 예민하게 일어나고 이게 어떤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면은 이 제품이 앞으로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스트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판가름이 나요. 우리 뭐 미국 시장이 아니야. 우리나라 시장에 딱 바로 나옵니다. 굉장히 일동적인 시장이야. 어쨌든 현재 지금 요 단계 시험 꼭 이거는 뭐 종종 나옵니다. 특징도 기억하셔야 되고 원인도 기억하셔야 돼. 밑에 이제 고령화 사회다, 그죠? 고령화 사회. 70대 아버지가 70살 아버지가 그 30, 40, 40 아들을 키우는 사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70대 중반 노인인데 일해가지고 실직 상태는 40대 자식을 먹여 살리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하는 사회. 우리나라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공공복지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강화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요? 누가 반대하고 있어요? 누가 반대하고 있어요? 이 정부입니까? 전 정부입니까? 전 정부에서. 전 정부의 지금 세력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부를. 근데 그걸 또 박수 치는 사람들은 뭐야?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 태극기 부대들 있죠? 여러분, 뭐,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어느 나라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극우 정부를 지지하는 자들이 누군가니까 보통 저소득층이고 저학력층들이에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죠? 근데 극우 정당이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한심한데, 어쨌든 간에, 자꾸 예쁜 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하여튼, 그럼 여러분들은 노인네가 돼가지고 있잖아. 나이만 먹지 마세요. 나이만 먹으면 안 돼. 나이만 먹어서는 안 돼요. 나이가 먹은 만큼 여러분의 지혜도 너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야. 지혜는 어디서 닦아서 먹었는지, 버리 휴지통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는지, 진짜. 우리가 삶의 지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니, 나이가 그 정도 들었으면 있잖아. 세상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저놈이 뭔가 입에 발린 소리 하면은, 저 인간이 또 그거는 눈에 안 보이나? 왜 그걸 눈에 못 봐? 너무나 뻔한데. 꼭 맞아봐야 아프다는 걸 안다, 그지? 당해봐야 아픈 걸 알지. 근데
당해도 여러분 또 그 사람들은 이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인 줄 몰라요. 당인 줄 몰라. 그 진짜 이게 여러분들 나이를 들시면 그 인생을 눈을 잘 뜨고 잘 봐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른이 그냥 어른이 아니라 나이만 먹어서 어른이 아니야. 진짜 여러분도 아직 20, 30대라서 그때 뭐 20, 30대 더 20대니까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겠지만은 여러분 다 나이가 나이를 먹게 돼.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고 그러면은 세상 보는 눈을 잘 길러야 돼. 내가 갑자기 뭐 윤리생 된 느낌인데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나 더 필요해요. 온갖 거짓과 막 그런 게 판치기 때문에. 자, 159페이지 아래에 그 고령 사회 보세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그치? 이제 우리나라 지금 초고령 사회 접어드는데, 자, 이게 비율을 한번 보세요. 고령화 사회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7% 넘어가 말이에요. 고령 사회는 14% 이상이고 초고령 사회는 20%. 이걸 7, 14니까 21g 안 돼. 7, 14, 20이야. 20 이상이다. 이상이다. aging, aged society, 그지? post aged입니다. 이렇게 뭐 숫자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뭐 잘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그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개념 한번 익혀 보세요. 분모에 있는 놈은 15세 이상, 60세 이상,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나옵니다. 부양 인구, 그죠? 부양 인구, 피부양 인구 이렇게 말해. 부양 인구가 이게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노인네다, 그죠? 노인네. 그래서 이 피부양 인구가 근데 노인네면은 이게 노년 부양비고, 얘가 어린 애들이면은 유소년 부양비입니다. 개념 그 분자가 뭐냐에 따라서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똑같아. 분모는 똑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식을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에 다 해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뭐 지역 사회는 굳이 안 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노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페이지 넘겨서 162페이지에 4번 가볼까요? 확인학습의 4번. 자, 다 했어. 4번 보세요. 감산소사는 그죠?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 여성의 사회 진출력 했잖아요. 그죠? 엄마들이 그 아이를 가입 능력이 있는 여성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출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뭐 인구 문제. 요번에 어제 쳤던 그 수능 수험생이 지금 50만 명이 깨지고 뭐 이런 게 자꾸 이제 인구 줄 우리가 그 시험 볼 때는 85만 명이 시험 봤어요. 우리 85만 명 시험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 한 반절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지? 와, 진짜 끔찍하죠. 또 우리 때는 뭐 한 반에 있잖아 60, 70명, 15반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한 반에 뭐 15명, 20명 그지? 그렇잖아. 이게 내가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 제일 곤란한 문제가 애 케어하는 문제야. 이게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참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애를 마음 놓고 낳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애가 한 마리가 안 돼. 내가 한 마리가 할 뻔했다 지금. 내가 우리 애한테 얼마나 마치 애가 또 한 마리 안 돼. 아이를 한 명 낳는 순간이잖아. 만약에 그는 보육 시스템 자체가 제도적으로 안 돼 있으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애를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돼. 나 같은 경우는 있잖아. 여차면 내가 그만둘 뻔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어떤 소득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와이프가 훨씬 좋거든요. 나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둘 중 하나 그만두라면 나는 내가 그만두었어야 돼.
근데 그나마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보육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지 맡기고 하잖아, 그죠? 물론 나는 이제 우리 그 장인 장모님 그 찬스를 좀 썼어요. 장인 장모 찬스를 써가지고 장인 장모님 아파트 옆으로 이사를 갔어. 딱 보니까 뭐 이 자식들이 왜 오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있잖아. 그래도 뭐 그저 완전 코가 끼신 거야. 저 두 노인네가 코가 끼시가지고 막 하시는 일은 아침에 어린이집에 버스 보내주고 나중에 올 때 데리고는 그걸 하지.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두 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퇴근 시간을 맞춰 가야 돼. 그치? 근데 만만찮잖아. 어떻게 맞춰? 못 맞춘다.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내가 항상 특히나 어린이집 교사한테 월급을 진짜 많이 줘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점 출발점이 어린이집이거든. 그게 잘 구축되어 있으면은 진짜 애를 좀 마음 놓고 둘 낳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돼. 이게 모든 게 이게 뭐 인구 문제, 이게 인구 문제라는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게 경제 문제잖아, 그죠? 우리가 경제 공부할 때 공부하잖아. 이 생산 가능 이게 뭐야?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 이상 64세다, 그죠? 애를 낳아야지 이게 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애를 안 낳으니까 자꾸 이게 다 떨어지는 거야. 모든 것은 인구가 문제예요. 경제도 인구야, 인구. 경제가 왜 여러분 일본은 사실은 수출 안 해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왜 일본 인구가 1억 좀 넘어요. 1억 한 2, 3천 되는데 그 정도 인구만 하더라도 내수 시장이 충분하니까 사실은 수출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우리는 인구 얼마밖에 5천도 안 되잖아. 4천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내수 시장이 너무 적어요. 우리는 수출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물론 북한하고 합치면 조금 숨통이 트이는데 저놈 자식들 빨리 합쳐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어깃장을 나가지고 뭐 하여튼 지금 삐걱삐걱대는데 이게 인구가 좀 증가해줘야 돼요. 이게 증가 안 하니까 자꾸 모든 문제 생기는데. 근데 니네들도 당신들도 결혼해봐.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없어. 진짜 힘들어요. 물론 공무원들은 좀 달라. 공무원들은 임신하는 순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쓸 수 있고 되는데 일반 직장인은 사실 힘들거든. 눈치 보이고 한 6개월씩 특히나 요즘 남편들이 만약에 남자들도 육아휴직 쓸 수 있거든 법적으로는. 남편이 만약에 부장님 사장님 내가 이번에 애를 낳아가지고 한 6개월 좀 쉬겠습니다. 그래? 푹 쉬지 그냥 집에서. 분명히 분명히 그럴 거란 얘기야. 여자 엄마들도 그렇게 6개월 못 쉬어요. 보통 잘하면 한 3개월 쉴 수 있을까? 잘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부모가 되는 세대는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겠죠. 우리나라는 학습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금방 익힐 거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일부가 안 좋아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우리는 자질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 능가합니다. 다 넘어가고 165페이지 정보사회 아래쪽에 160 아랫부분 여러분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요것만 이제 정리하면 끝입니다. 다른 것은 참고용이고 시험은 여기서만 옵니다. 여기까지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65페이지 아랫부분에는 우리가 보통 사회는 이렇게 발전한다고 보죠.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렇게 이동한다 그죠?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그럼 이제 각각의 사회의 특징이 나온다, 그죠? 자, 일단 농업사회는 여러분 주로 소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이게 뭡니까? 농사 짓는 게 뻔하다, 그죠? 소품종 소량 생산이야. 그러니까 물건이 농작물 자체가 다양하지 않은 거야. 소품종 소량 생산, 그지? 그것도 직장하고 집이 그죠? 옆에 딱 붙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달지만 논이 집 옆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농가 집이 딱 붙어 있어, 그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부터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다 소품종 대량 생산. 이게 많이 조금 것을 품종은 적은데 그걸 대량 생산해. 왜? 자동화, 기계화 설비를 이용해서. 그래서 직장하고 어떻게 돼요? 집이 분리되기 시작하죠. 직장과 집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해. 그러다가 정보사회가 되면 어떡합니까? 다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이야. 즉 다양한 물건을 조금 생산해서 어떻게 한다고? 소비자의 다양성을 충족시킨다. 이거는 특징이 획일성이죠. 이건 획일성입니다. 이게 산업화 시대의 특징은 획일성이에요. 획일성. 대량 생산을 통한 표준화된 대량 생산 상품을 이용하는 획일적인 소비자들인데, 정보사에서는 더 이상 획일적인 소비자들이 아니야. 정말 다양한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소비 욕구를 어떻게 한다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충족시켜준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놓은 핵심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농업사회는 1차 산업이다. 그죠? 농사라는 이야기지. 부의 원천이 뭡니까? 천연자원이야, 뭐 땅 이런 거다. 그죠? 소품종 소량생산 논다. 그지? 산업사회는 뭡니까? 2차 산업이야, 제조업이다. 그지? 이때는 부의 원천은 기계야. 기계와 금융입니다. 생산 방식은 뭡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이야. 근데 정보사회는 말 그대로 정보야. 정보. 부의 원천이 뭡니까? 정보야. 정보. 누가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이때는 이제 규격을 벗어납니다. 탈규격화. 그리고 뭐 다품종 소량 생산. 끝. 자, 그 정도 봐도 되겠습니다. 넘겨서 뒤에 개념학의 문제 한번 가볼까요? 개념학의 문제 봅니다. 자, 보시면은 가가 뭡니까? 공장제 기계공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고, 이게 산업사회 초기의 특징입니다. 이게 2번은 지금 20세기 이후 인구 급증,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 이게 이제 산업사회 후기의 모습이에요. 후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다는 컴퓨터 네트워크, 이게 이제 정보사회다. 그죠? 오케이. 1번에 가에서는 합리주의가 이제 확산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이게 사회문화적으로는 합리주의가 확산됩니다. 2번에 나에서는 정확성, 수능성, 그렇죠. 반복 작업, 이게 맞겠죠. 이게 산업사회니까. 3번에 다에서는 부가원천이 정보다. 맞아요. 정보사회니까. 4번에 가에 비해서 다에서는 즉 정보화 사회에서는 고용 근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고용 형태도 정말 다양하고요. 5번에 나에 비해서 다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해요.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생산자와 문화 소비자의 구분이 거의 뭐 왔다 갔다 경계선이 불분명해요. 오케이,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가볼까요? 자, 넘겨서 자, 우리 뒤쪽에 이제 최근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1번 가볼까요? 11번. 자, 지금 보시면은 가가 뭡니까? 감산소상이니까 감산소사, 그죠? 출산율이 떨어지게 한다. 그지? 이게 우리 인구의 발전 단계는 몇 단계입니까? 3단계야. 3단계. 그죠? 이게 왜 감산이라 그래서 왜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성의 사회 진출, 그지? 나가 뭡니까? 소산소사야. 이거 노인네들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마지막은 4단계입니다, 이게. 기억은 가는 후기 산업 사회가 아니죠. 아, 그 맞네. 후기 산업 사회다, 그죠? 맞아요. 니은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는 나다. 아니죠. 아직은 우리나라는 지금 결국 나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겠죠. 현재입니다, 현재. 디귿의 노인층의 비율은 소산소사. 그렇죠. 뭐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한 문제 더 볼까요? 12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A 이론은 어떤 이론이에요? 종속론이다, 그죠? A 이론은 종속론이다. 그러면 B 입장은 뭡니까, 지금? 나 입장, 그럼 종속론을 반대하니까 뭐 근대화론자겠다, 그죠? 근대화론자입니다. 1번에 기억이 뭐지? 전통, 뭐야 지금? 나의 관점은 B의 관점이다, 그죠? B의 관점이야. 전통은 발전에 대한 장애윤이다 라고 바라보죠. 그지?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근대론자니까 근대론자는 전통적 요소는 빨리 없애라 그랬잖아, 그지? 맞습니다. 니은의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보다 우월한 사회로 단정 짓고 들어간다, 그죠? 3번 디귿의 모든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왜요? 이게 근대화론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단계를 거쳐 간다. 맞습니다. 단선적으로 발전한다. 리얼의 제3세계 국가는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 이거는 종속론 A의 입장입니다. 그죠? A 입장이야. 종속론 입장입니다. 오케이,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사회문화 나머지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질문하시고요. 일단 잠시 끊었다가 경제 들어가겠습니다.